27장 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10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7장 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10화. 의금부 지하 밀실인 취조실은 매우 음습하였으니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그야말로 목숨줄을 그냥 놓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현재 취조실 벽 한쪽 구석에 한 인물이 기절해 있었는데 그는 입에서 한 줄기 핏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한 사람을 중심으로 7사람이 둘러 있었다. 이는 꼭 사람을 중심으로 8사람이 팔괘진을 펼쳐 대치한 것처럼 보였다. 허허, 그런데 가운데 있는 자는 바로 고금 제일 미남자 이건이란 말인가. 다른 8사람의 기세로 보아 지금 이곳 밀실은 질식할 것 같은 긴장이 덮고 있었으니 항마당 당주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소. 물론이지 어린 녀석이 제법 뛰어난 무기와 지모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에 많은 것을 준비했지. 특히 우리 육선문의 비장의 무기인 봉공도 나섰으니 말이야. 이거는 고개를 돌려 눈빛을 반짝이며 호황자 적극령을 보았다. 흐흐흐흐, 꼬마야. 소문에 듣기론 내가 좀 한다고 그러더구나. 후후후, 그렇소. 내가 좀 하오. 허허, 이런 싹스를 보았나. 내 놈이 지금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면 감히 그렇게 말이 짧겠느냐? 못할 것도 없소. 그대는 이미 지금과 같은 시대에 너무 오래된 인물이기 때문이오. 우두둑 우두둑. 호황자 적극령은 이건의 짧은 대답과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얻지 못하여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밀실 내에 장렬했다. 또한 그의 두 팔의 힘줄은 툭 붉어져 나와 매우 화가 난 힘줄로 보였다. 그대는 잠시 참으시오. 나는 항마당 당주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겼어. 흐흐흐흐, 어린 놈. 그대가 좀 참아주면 나는 그대의 소망을 보여드리겠소. 내 소망? 그렇소. 일수참결. 일수참결, 연남천. 오, 일수참결이라니? 이도 역시 운해육존 중 연남천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호황자 적극령과 그 명성에 있어서 용호상박이었던 인물이었으나 애석하게도 호황자 적극령과는 단 한 차례의 대결도 없었던 인물이었다. 연남천은 호황자보다 10년 앞서 강호를 누렸던 인물이었다. 호황자가 운해육존의 지위에 올랐던 당시 이 연남천은 강호에서 호련히 사라졌으니 그의 기사는 강호 전설이 되어 사가에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이다. 내 녀석이 일수참결의 무공을 내게 보일 수 있느냐? 물론이요. 그래? 그렇다면 참겠다. 나는 일수참결과 손속을 나누려고 50년의 세월을 학수고대하였다. 그의 무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래도 기다릴 수 있다. 이거는 호황자 적극령에게 고개를 약간 수그렸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항마당주 진문성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영 군주의 실권을 어떻게 무너뜨리려는 것이오. 흐흐흐흐, 내가 왜 그것을 내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지? 이보시오, 항마당 당주. 그대는 완벽하게 나를 잡아놓고 있지 않소. 그대는 지금 굳이 육선문에 봉공이 나서지 않더라도 나 하나를 충분히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냔 말이오. 그것은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넌 오늘 이후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좋소. 그러니 내가 어디서 그대의 말을 발설하지 못할 것이니 그냥 죽어가는 사람에게 적선한다 생각하고 말해주시오. 하지만 이거는 이미 항마당 당주 진문성의 중심을 꿰뚫고 있었다. 흐흐흐흐, 내가 나의 승리를 만끽하게 만드는군. 다만 이거는 상대에게 안도의 마음으로 긴장을 느슨하게 하려고 하였다. 역시 이거는 자기 계획 속으로 상대를 초청하는 기술이 탁월했으니 이거는 긴장된 상황에서는 늘 이러한 곳에서 자기가 주도하는 것을 즐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좋다. 내 녀석이 나의 기분을 더욱 돋우는구나. 그래. 우리는 군주를 평화의 사신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에 백리성으로 나인을 간살한 배우자로 조작할 것이고 간살의 주인공은 바로 백리성의 오른팔인 부하가 되겠지. 물론 이것 또한 조작 날조하는 것이지. 그런 후에 이에 대한 책임은 백리성을 참고한 해연 군주가 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해연 군주는 모든 실권에서 물러나서 화친의 목적으로 월국의 국왕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지. 물론 군주는 월국도 가기 전에 야수국의 주인에게 성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지만
그렇군, 야수곡. 바로 용주의 인주. 진주의 폭광성은 바로 인주밖에 남지 않았지. 이거는 고민이 있을 때 언제나 턱을 쓰다듬는 습관이 있었다. 항마당 당주는 그런 이건을 보며 비웃기나 하듯 야비한 눈빛으로 이건의 손을 노려보았다. 야수곡의 곡주는 욕심이 많은 노인네야. 감히 우리 육선문의 도량 문주님에게 해양 군주를 요구했으니 말이야. 흐흐흐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었소? 내가 죽지 않고 이 일을 막는다면 흐흐흐흐. 항마당 당주 진문성은 다시 비웃듯 이건을 보며 말한다. 참, 정말 어이없군. 무엇이 어이가 없다는 것이오? 녀석아, 너는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다. 지금 내가 닥친 상황을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냐? 너의 현실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바로 너를 맡고 있는 내 부하는 일반 고수와는 급이 다른 육천강이다. 이들은 사실 실혼인이지. 녀석들은 어릴 때부터 벌못에서 하였으며 각종 영약으로 능히 200년이 넘는 내가 공부를 이뤘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나의 명령만 듣게 되었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무공천재로 능히 구파일방의 모든 정파 무공에 능수능란한 무적자들이지. 또한 내가 유행 끝에 이들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운해육전이신 우리 봉공님이 계신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인데 나는 놀고 있겠느냐. 흐흐흐흐. 좋군.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이 때론 목숨을 허망하게 잃어버리게 되지. 좋아. 뿌드득. 이건의 말에 항마당 당주 진문성은 매우 괴약한 얼굴을 하였고 그는 심하게 이를 갈았다. 오냐오냐해서 내 놈을 어사대부로 대접해줬더니 참 싹수도 없다. 그래서 잘난 녀석들은 언제나 상황 파악을 못하여 단명하지. 홍한방명이란 말이 있듯이 말이다. 너무 잘나도 일찍 죽게 되지. 고맙군. 나를 좋게 봐줘서. 좋게 봐줘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다. 녀석아, 일단 너는 한 번 맞고 시작하자. 투명살. 휙킥. 이때? 팅. 팅. 항마당 당주 진문성의 특기 중에 상대의 목숨을 찰나에 뺏어버리는 동문암 기술이 있었는데 진문성은 이러한 특기를 발휘해서 이건과 말을 섞는 중에 암기를 출수했다. 하지만 어느 틈엔가 호련히 내기를 흘려서 암기를 쳐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호황자 적극령이었다. 어이, 진당주. 나는 아직 녀석이 나에게 보인다는 일수참결의 무공을 보지 못했다고. 내가 연남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주는 잘 알지 않소. 아, 진문성은 호황자를 보며 긴장했다. 네? 봉공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주,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 망치고 싶지 않다고. 바로 50년을 기다린 무공이라고. 그러니 나는 오늘 당주에게 큰 자비를 베풀겠소. 평소였으면 그대의 한쪽 팔은 바닥에서 팔떡팔떡 뛰고 있겠지. 흐흐흐흐. 적금령은 내 눈을 하며 걸쭉하게 웃었다. 저 웃음. 꼴깍. 항마당 당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호황자가 자기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바로 사자 앞의 고양이라는 것을. 아무튼 최문성이 펼친 살인 예술은 호황자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이거는 두 사람의 대화에 그저 짙은 미소만 짓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미소는 상대에게 있어서 도발적이었으며 이놈 도대체 뭐야. 호황자가 나섰으니 너는 이미 삼도천을 건너는 것과 같구나. 녀석아, 나에게 죽었다면 시체는 보존할 것이지만 너는 금기를 건드렸다. 바로 지옥의 여망을 건드렸단 말이다. 최문성은 호황자 적극령에게 허리를 조아린 틈에 이건을 보았고 이건의 미소에 화가 치밀었지만 금세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의 눈에는 오히려 이건이 상황 파악도 못하는 그저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보였으며 그가 잠시 후면 피떡이 되어 삼도천을 건널 것이 너무도 자명해 보였으니 말이다. 쯔쯔쯔쯔쯔쯔쯔쯔. 항마당주 최문성은 속으로 혀를 찾고 일단 오늘은 이쯤 흥기하고 당주는 귀문 복귀하면 속히 마음을 다시 하기 위해 목욕제게 10번을 명하오. 흐흐흐흐. 그런 후에 나와 걸쭉하게 술 한잔 하시오. 알겠습니다. 봉공. 이때? 좀 지루하군. 이건의 말이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이 모 같지 않은 녀석이 아, 됐소. 이거는 자기에게 손을 올리고 시도건을 놓으려는 항마당주에게 손을 휘저어 내렸다. 그런데 항마당주는 속으로 화들짝 놀랐으니
도대체가 이것은 무슨 현상이란 말인가? 내가 진력을 일으키려 하니 갑자기 무기력한 것이 기운이 이렇게 빠질 수 있더란 말인가? 그렇다. 항마당주 진문성은 이건이 아무렇게나 손을 휘저을 때 자신도 알 수 없는 무기력으로 출소하려던 손을 그저 힘없이 떨어뜨렸다. 이 모습을 보았던 호황자 적극령의 두 눈은 조금 기이하게 이건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이지? 혹시 맞소? 일시참결 연남천의 동문절기여. 무국절아. 맞소. 무국절아요. 허. 무국절아라니.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상대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무국절아. 연남천이 운해육존 중에서 최고라는 말이 바로 그의 절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호황자 적극령은 운해육존의 명성으로 강원 무림에서 유명을 떨칠 때 언제나 연남천의 그림자로 열등감에 절어 있었다. 그의 소원은 바로 이 연남천의 무공과 자기 무력을 가늠해 보는 것에 있었다. 이 무국절아 말고 다른 무공도 알고 있느냐? 호황자 적극령은 일수참결 연남천의 다른 절기도 아는지 궁극의 물음을 이건에게 하였고, 물론 보여줄 수 있소. 그런데 그대는 연남천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있소? 이건의 두 눈에서 황금빛 빗무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으니 호황자 적극령은 본인도 알 수 없는 공포가 스멀스멀 그의 심저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도대체가 어린 녀석에게 이런 기세라니. 밀실에 있었던 무리는 잠시 침묵하였고 이건이 좌에서 우러 쓸어본 후 구석을 향해 말한다. 이제 어사대의 부대인께서는 일어나세요. 어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어사대의 부대인은 육선문 항마당 당주인 진문성에게 철수금장이란 수로 처참하게 당하여 극심한 내상을 입고 기절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거는 아무렇지 않게 어사대의 부대인을 불렀는데 도무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니. 아셨습니까? 툭툭툭툭툭 쓱. 어사대 부대인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쓰러질 때 바닥에 흙먼지 등 더러운 것이 묻어 자기 옷을 털었으며, 또한 그는 자기 입에서 흐르던 한 줄기 핏물을 쓱 닦아내었다. 동네에서 공연하는 경극단 단원도 그렇게는 연기하지 않소. 쓰러질 때 그렇게 호신강제를 펼치면 상대는 쉽게 그대가 연기했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오. 저벅, 저벅, 저벅. 어사대부께서는 무슨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어사대부께서만 내가 연기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후후후후. 하하하하. 두 사람은 웃었고 다른 이들은 이 둘을 보며 매우 대경했다. 그리고 팔캐진을 잃었던 8명의 인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진세가 깨져 있었으니 이를 느낀 항마당 당주는 더욱더 매우 놀랐으며, 이에 호황자 적극령은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상황에 매우 놀라기도 했지만 그 중심에서 더욱 큰 투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을 보았으며 그의 두 눈에서 깊은 혈광이 터져나왔다. 허허, 일이 어떻게 되려는 것인지. 복마전을 마련한 자들이 오히려 복마전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었으니 어찌 이를 귀신 같은 노름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